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교통부 최우선 과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 피트 테슬라 사이버캡은 웨이모를 제칠 수 있을까? 입니다. 자, 마러라고 리조트에 모였던 3명에 대한 얘기 계속 드렸는데요. 데이나 화이트, 앨런 머스크, 트럼프 3명에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굉장히 골똘히 얘기를 하는 그 모습. 거기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자들이 무슨 갑자기 머리 맞대고 찐겜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를 드렸죠. 이번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이번 정권의 중요한 포인트 스토리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사진이었다고. 자, 그래서 결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던 UFC 헤비급 메인 이벤트에 앨런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으로 등장을 했죠. 데이너 화이트가 존 존스 선수의 챔피언 벨트를 직접 메어주었고요. 물론 UFC 이전에 WWE 빈스 맥마한 회장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 이력 때문에 지금 이제 빈스 맥마한 회장의 따님이죠. 따님, 그리고 그 예전에 프로레슬러 선수로 활동했던 그 선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 두 부부예요. 둘이 결혼했어요. 부부도 참석을 했죠. 자, 거기서 느낄 수 있듯이 이제 앞으로 격투기의 세계는 넷플릭스에서 중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시대에 엄청나게 중흥기를 열 것이다. 그래서 TK그룹 홀딩스 계속 강조했는데 연이틀 급등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앨런 머스크겠죠. 당연히 데이나 화이트의 지금 주요 무대에 나타났으면 앨런 머스크의 주요 무대도 당연히 나타날 게 뻔한 사실이죠. 계속 얘기 드렸죠. 오늘 당연히 나타났죠. 스페이스X의 6번째 시험 발사 현장, 텍사스까지 날아갔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는 5번째처럼 집게로 다시 잡는 걸 실패했어요. 1단과 2단이 있는데 1단은 바다에 떨어졌고요. 2단은 우주에서 산화됐습니다. 자, 어쨌든 나타났다는 게 중요하죠. 1, 2, 3, 4차 발사 때는 집게로 잡는 게 실패했고 대선 중간에 5차 발사가 있었을 때 바로 집게로 그 로켓을 다시 추진체를 잡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건 일론만이 할 수 있고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 같았다. 근데 그 현장을 오늘 직접 봤으면 좋았겠는데 오늘 일단 실패를 했지만 7차, 8차, 9차 계속 쏘겠죠.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장면 앨런 머스크 옆에 트럼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가 나왔으니까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테슬라가 나오겠죠. 자, 테슬라가 지금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율주행이죠. 지금 사실 좀 뒤쳐졌어요. 지금 구글의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현재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은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중국은 우한에서 완전히 그냥 대규모 실험장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내온다고 했지만 이름이 사이버캡인데 지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캡은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텍사스에서 주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보다 텍사스가 규제가 완화된 곳이거든요. 규제가 좀 느슨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미국은 문제예요. 50개 주가 전부 다 법이 틀리다 보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 뭔가 통일된 법을 내놔서 이거를 잡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됐죠. 트럼프 대통령에다가 입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을 하고 상원, 하원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연방 정부, 무전 주지사만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연방 정부의 차원에서 통일된 법을 내놓고 앨런 머스크를 밀어주고 이러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금 발전이 가능하겠죠. 지금 자율주행이 0단계에서 6단계까지 되어 있는 5단계니까 0단계에서 5단계니까 6단계죠. 0부터 시작이니까요. 0은 당연히 자동화가 없는 주행 단계고요. 운전자가 완전히 제어되며 자동화 기술이 아예 없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안정성 제어, 사각지대 경고 같은 지원 및 경고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레벨 0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는 게. 자, 이제 레벨 1으로 가면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혹은 차선 유지 보조 그런 지원 시스템이 이제 운전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지원이라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근데 운전자가 지원을 받지만 당연히 그냥 지원이지요. 언제든지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졸거나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 레벨 2로 가면은 조금 더 운전자가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해야 하는 단계라고 나와 있지만 부분 주행 자동화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ADAS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하죠.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입니다. 보조. 절대 이거를 믿고 무슨 음주운전을 하거나 방심하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제동 가속 조향과 같은 여러 기능을 수행 가능하고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기능이 일반적으로 레벨 2에 속하는 단계에서 진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벨 3는 조건부 주행 자동화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점 이후부터는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계니까 조금 변화가 큽니다. 차량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모든 주행을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비상 상황 및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드라이버가 계속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혼다에서 만든 것 중에 교통 체증 파일럿이 있고요. 벤츠에서 만든 것이 드라이브 파일럿이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 레벨 3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레벨 4부터 이게 이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잃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자율적이고 속도나 특정 지리적 영역에 의해 제한을 받는데 시스템 고장 및 비상사태가 발생될 때 아까 레벨 3에서는 드라이버가 제어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우거나 정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무인 택시 또는 대중교통, 바로 구글의 웨이모나 우한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런 차들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단계죠. 자, 레벨 5 이게 바로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명명하기로는 사이버캡이 지금 추구하는 단계인데 이걸 자율주행차의 성배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이 수준에서 인간은 완전히 불필요하게 되죠. 물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 법을 완전히 확 풀 것만 같은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지금 일련의 과정이 지금 앨런 머스크의 어떤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사이버캡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냐.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법을 풀어주는 거는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앨런 머스크가 해야 될 것은 그 법이 풀어졌을 때 그만큼의 자율주행 5단계에 맞는 성능이 있는가 지금 과연.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이 수준에서 일단 인간은 완전히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이론상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은 할 게 뭐냐면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기 때문에 놀아야죠. 놀면 됩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편안히 앉아서 타는 것을 즐기기만 하면 단계. 차량은 어떤 상황 모든 조건에서 스스로 주행 가능한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까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벌써 논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럼 과연 이 차 안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즐기고 떠들면서 술 마셔도 돼?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지금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성배 단계다. 바로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관은 공개가 됐고 그때 이제 뭐 파티를 한다고 옵티머스라는 로봇하고 이 지금 자동차의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킴 카다시안이 지금 올렸는데 뭐 지금 밝혀지진 않았어요. 킴 카다시안이 어떤 경로로 올렸는지 딥페이크 영상인지 자기 지금 X에다가 올렸어요. 옵티머스랑 하트, 옵티머스 보고 너 하트 그려봐 시키고 이 테슬라 여기 로보택시 뒤 트렁크 여는 장면을 지금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킴 카다시안이. 근데 그게 어떤 루트로 지금 받았는지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SK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겁니다. 자율주행 시장도 바닥 국면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자율주행 센서 가격이 하락해서 저가 전기차가 출시되고 신규 차량, 자동차에서 소비자의 구매욕을 끌릴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네요. 스마트카나 자율주행이 요것을 바닥을 치고 오를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되지 않겠느냐. 네, SK증권에서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 동인을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다. 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또 늦었어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도 또 선을 뺏겨서 네이버 카카오는 1도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중국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지금 우한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권이 싸움만 하고 있어서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운전자 사고 증가. 저도 만약 자율주행이 된다면 저는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호텔 앞 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물론 운전자는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있으나 그렇죠. 경찰은 페달의 운동화 자국을 증거로 지금 내세워서 일단 구속이 된 상태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한순간에 8명, 9명의 아버지가 날아가서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이러고 있다며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뭐 일단 증거가 없고 그런 간접 증거로만 해야 돼서 본인 마음만 알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겠지만 그 사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술 마시고 혹은 고령자가 급발진 주장해서 한 건도 인정된 거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어떤 택시기사가 주장했는데 자기 페달 블랙박스 찍었는데 계속 악셀만 밟고 있죠? 자기는 브레이크 밟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페달 블랙박스 지금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세상에. 근데 아무도 페달 블랙박스 증거로 내세운 사람 없죠. 왜냐하면 페달 블랙박스를 증거로 내세우려니까 자기 발목을 잡는 영상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에 대한 노인 운전자가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지금 이 운전자가 22년에 14.7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지금 늘어난 상태겠죠.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지금 뭐 운전 면허를 반납해라 하고 있지만 이게 누가 자발적 반납이기 때문에 강제로 다 반납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계속 자동차를 필요로 하시는 노령 운전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율주행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자율주행성의 필요성 증가를 SK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네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30년이면 25.9고 유럽은 30년 되면은 29.5입니다. 한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네요. 2030년 되면 10명 중에 3명이 고령 운전자가 돼버립니다. 물론 60세 이상이 고령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그쵸 100세 시대니까 또 몇 세부터 해야 되냐 뭐 그게 있겠지만 지금 계속 사고 나는 거 보면은 막 60, 70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지금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성 필요성 증가 계속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추이, 뭐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건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도 결국 고령화가 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전기차 누적 보급률 1.8%, 그리고 급발진 의심 사고 중 EV가 20%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보다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고령화가 되면은 페달을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 들면 실수의 확률이 더 높아질 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운행 시 사고율이 급감한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매분기 안전성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자율주행 작동했을 때 763마일 운전 시에 1회 사고 발생해서 전년 대비해서 사고 발생이 안 난 거리가 지금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안 썼을 때는 96만 마일마다 평균 1회 사고가 발생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사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계속 쌓고 있어요. 그리고 레벨 3부터는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가 갖게 되는 이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도입됐는데 기아 EV9의 GT 라인에 레벨 3 자율주행 HDP 여기에 총 14개의 감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자율주행이 연기된 이유가 안전성과 속도 증강을 위함, 그리고 실제 도로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 뭐 그리고 혼다와 벤츠 아까 나왔죠. 레벨 3 수준, 최고 속도 60km를 능가하고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주행을 위해 80km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이 계속해서 주저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벨 2.5를 우선 도입하고 레벨 3, 4까지 빠른 도입을 기대하는데 특정 구간에서 로보택시 도입을 예상한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느려요,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맨 마지막 장으로 가볼까요? 네, 이게 마지막 장이네요. 자율주행의 기술의 구성 요소가 인지, 판단 기술, 제어 기술,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차의 주요 이슈입니다. 안전 보안 이슈들이죠.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없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캡이 결국 웨이모를 제칠 수 있는가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양쪽에. 트럼프 정권이 지금 얘기한 대로 강력하게 연방정부에서 통일된 법을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 캡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의 성능을 갖췄을 것인가. 어쨌든 그 두 개가 만약에 만나서 시너지를 낸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테슬라가 지금까지 오른 거 말고도 더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거의 40%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올릴 그 어떤 포텐이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매듭형입니다. 어둠으로 짙어진 전기차 캐즘, 자율주행으로 밝게 불 켜줌?